네, 국회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호동 무임금 이야기 국민들이 많이 했었죠.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싸움만 하는데 왜 꼬박꼬박 세비는 받아가느냐 이런 지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일각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벌칙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관련한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죠?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 징계법이라고 하는데요.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도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그 발의한 내용의 그 개요를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징계하겠다는 겁니까? 네, 크게 두 줄기인데요. 네, 하나는 현행 국회법이나 그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의 행동강령 등에 나와 있는 징계 사유에 네, 회의 불출석 등이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음흠, 그래서 뭐 아무리 회의에 나오지 않고 지역에서 자기 표반만 관리한다든지 네, 또는 다른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혀 어떤 징계를 할 수가 없고요. 네, 뭐 학교나 회사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죠. 음흠, 그래서 이 부분에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네, 6개월에 총 10% 이상, 그 상임위와 본회의를 포함합니다. 네, 어,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이제 징계를 하고요. 네. 한 번 그런 무단 불출석 때마다 월 세비의 20%씩을 삭감하고요. 아, 예, 예. 네, 그리고 모든 뭐 세비뿐만 아니라 활동비 등을 다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5회 이상 그 불출석하면 한 달 세비를 모두 삭감하는 거고요. 그 네, 다음에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네. 한 것이 하나의 줄기이고요. 네, 또 여기에는 그 불출석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등 그동안 없었던 징계 사유를 포함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실제 과연 이것이 무단 출석이냐 음, 아니면 뭐 공익적 사유가 있느냐 네, 또는 다른 이해 충돌이냐 아니냐 음, 또는 품위 유지나 명예훼손이나 다른 징계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사실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 내에 국회의원으로부터 독립된 네,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예. 법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부터 짧게 여쭈면 저희가 이제 그 저번에 이유 있습니다 코너에서 그걸 한번 그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식 네.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의원들이 44명에 달한다. 이게 그 사무처에서 지금까 통계까지 있는데 명단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네네. 의원님께서 이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어떤 또 도입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제 1차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당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상임위, 소관 상임위, 네, 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친인척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는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뭐 이익을 도모한다든지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불출석 시에 뭐 한 달 세비에 20%씩 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동 카운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리특위 같은 데를 거쳐서 나오는 징계가 되는 겁니까? 거쳐야죠. 거쳐서 확인해서 네. 그 윤리특위 등을 통해서 징계 의결이 이루어져야만 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제 그 당연히 따라붙는 이야기가 윤리특위도 보면은 뭐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그러니까 자기 식구인 국회의원들에서 징계 내린 경우가 도대체 몇 건이나 있느냐. 결국은 그러니까 그 제 식구 봐주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따라붙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별도의 윤리조사위원회를 네. 구성하자라고 제가 법안을 낸 것이고요. 네네. 현재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당 간의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고요. 그렇죠. 정작 윤리 위반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 부분을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네. 80년대, 90년대에 음. 국회의원 윤리조사국, 예. 윤리조사청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국회에도 국회의원이 개입할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네. 제3의 윤리조사기구를 만들자. 그렇게 예. 되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 예. 아무리 본회 출석 안 해도 징계 의결 안 되면
세비 삭감 못하는 이 문제를 예.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면 또 따라붙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통과되겠느냐. 다른 당 반응이 궁금한데요. 뭐라고들 아, 하던가요? 공개석상에서는 다 동의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비공개 그리고 예, 석상에서는요? 당연히 뭐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네. 실제로 그동안 유사한 상황에서 이 법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각 당의 원내 대표단이 모여 있는 곳이 운영위인데요. 음흠. 그곳에서 국회의원의 권리를 축약시키거나 특혜를 줄이거나 네. 하는 법안이 제대로 상정되거나 심의되거나 통과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언론의 관심과 국민의 좀 질타가 네. 무척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통과될 때까지 여러 번 인터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일성만 뗀 것으로 그 가름하고요.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네. 의원님도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엊그제 대검이 내놨던 특수부를 축소한다라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뭐 우선 저는 즉각적인 그 대책이라서 환영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급조된 것은 아니고 오랜 동안 음. 검찰 내외에서 논의되던 사안이라서 네. 역시 환영을 하고요. 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과연 그러한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정도로 실천되느냐.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 예. 이 두 가지 의문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검찰 자체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여기에 법무부나 국회 등에 함께 네. 협조하면서 또 어떤 의미에서 감독적인 기능도 수행하면서 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국회 소위 그 패스트 트랙 예.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검찰청법 예. 개정안 이 부분들이 입법적으로 마무리되어야만 예. 검찰 개혁이 진일보한다고 생각을 그 합니다. 지금 그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박준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거의 그 특수수사 역량이 거의 집중돼 있다시피 하는데 여기를 축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던데 동의하세요? 네, 그런 뭐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검찰과는 제가 한 30년 각을 세워왔고 검찰 비판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소하는 기관은 수사하면 안 된다. 음. 수사를 하게 되는 순간 기소기관이나 기소관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된다.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주장해오던 것인데 예. 국회의원이 되면서는 제 개인 주장을 사실 내세우질 않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 때문이고요. 네. 그 합의 정신 안에는 검찰의 그동안의 그 음. 고유한 역할, 특수부가 중심이 된 경찰에서 잘 어떻게 본다면 범죄 파악을 용인받지 못했던 경찰에서는 네. 권력층, 정치권, 재벌 등에 대한 수사는 일단은 검찰이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것이 이제 정부 간 합의였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합의를 지금도 존중을 하고요. 앞으로도 존중을 할 것입니다. 예. 다만 본질적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완성일 것이고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보면은 별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1차 수사권을 경찰이 넘기지만 이거는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별표를 쳐가지고. 근데 네,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특수수사 항목이다. 맞습니다. 네. 이것을 존속하는 한은 결국은 그 특수부를 그러니까 축소한다라는 조직의 그러니까 그 편제 일부 편제는 결국 눈 가리고 앙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별표로 되어 있는 특수수사를 인정하는 부분을 다시 손질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주장은 사실은 뭐 오신환 의원이라든지 네, 우리 당 금태섭 의원께서 계속 주장해 오시던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상당히 뭐 타당하고 일리도 있고 많은 공감도 얻었고 네, 다만 이제 현실성이란 부분에서 음흠, 그 이전까지는 검찰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개혁이란 것이 한쪽을 묵살하고 뭐 혁명처럼 네, 완전히 뭐 복속시켜 내가면서 급격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어떻게 본다면 조직적 자존심, 네. 그리고 동경지검 특수부라는 하나의 비근한 예, 음흠. 이런 것들을 살려내 가면서 네. 현행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어떤 폐해나 독단이나 지나친 수사 권력의 남용이나 예. 이 부분에 대한 절제 자제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면서 예. 그러한 별표 내에 검찰의 수사 항목들을 정해 놓은 것이죠. 그거를 그래서 그것이 재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일단 제 입장에서는 사실 조국 법무장관 가족 사건이 발생하면서 네.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들의 합의를 바꿔나가자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오해의 않습니다.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네.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방향에 대한 급격한 수정보다는 네. 지금까지 수정해 오던 검찰 개혁의 방향을 보다도 안전하고 탄탄하게 실천해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불거진 것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개혁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도 또 해나가는, 한 번에 그치지 않는 개혁의 어떤 지속성과 완성, 이 부분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어제 그 박지원 의원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도 꼭 이 패스트트랙 태워진 거 이거 법안 그 정비 이전에라도 검찰 내규를 손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예. 예를 들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는 부분, 네, 네, 네. 그 부분은 검찰 스스로가 자제하거나 내규를 만들어서 예. 제한하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예를 들어 지휘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의 수사 종결권 혹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중간에 뭐 송치 명령 요구를 해서 가져온다든지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은 내규만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 그건 어차피 법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법을 예. 당연히 개정해야만 가능한. 그런데 다만 특수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검찰 내규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내규 수정의 주체는 검찰입니까? 법무부입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검찰청 내규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령에 해당되는 부분도 조직 관련해서는 있죠. 그래서 한 가지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네. 네. 법무부가 조금 더 그 근본적인 음흠. 그런 그 내부 규율이나 조직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고 있고 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운영과 조정권은 검찰청에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검이 엊그제 발표한 뭐 특수부 축소 같은 경우가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네. 후속 보완 조치로 그럼 검찰이 내규를 손을 봐서 축소 수사를 줄이는 어떤 내규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